네, 오늘 슈퍼위크를 거치며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민주당의 대선 경선 판세를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. 김 기자, 네. 오늘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파죽지세다라는 표현이 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. 네. 전체 지금 경선표 가운데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그런 표가 공개가 된 거죠? 예, 맞습니다. 지금 우선 민주당 경선 방식부터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네. 일단 지역으로 보면 그 지난주 충청권에 이어서 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이렇게 세 번의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모두 과반을 얻었습니다. 하지만 세 개 지역 누적 득표수를 다 합쳐도 한 5만 표 정도 나오는데 오늘은 이보다 한 10배쯤 되죠. 그러니까 1차 선거인단 64만 명 중에 49만 명의 투표가 발표가 됐습니다. 그러면 200만 명을 넘긴 선거인단 수하고 투표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한 3분의 1 정도 판세가 결정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선거인단이든 모두 한 표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예. 자, 이게 소위 이른바 매직 넘버라는 게 있어요. 예. 후보 확정 투표수. 그거는 몇 표 정도로 예측이 됩니까? 일단 투표를 좀 봐야 되는데 네. 하지만 전체 선거인단을 한 210만 명 정도로 놓고 보면 지난 대선 경선 투표율 기준으로 한 140만 표 정도가 나옵니다. 네. 그럼 이번엔 약간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. 이 중에서 과반, 그러니까 한 70만 표, 80만 표 정도를 얻으면 사실상 확정이 될 분위기긴 합니다.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가 28만 표를 넘긴 상황인데 2차 선거인단이 약 49만 명 정도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10월 3일에 곧 이제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. 예. 그 사이에 호남 그리고 제주 그리고 부울경 등 지역 경선 과정에서 아마 이게 이재명 굳히기가 될지 아니면 이낙연의 뒤집기 가능성이 있을지 좀 판단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. 네. 자, 김 기자, 이른바 사주 의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. 예. 저희가 조금 전에도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이 사주 의혹의 불똥이 박지원 국정원장으로 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. 예.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, 그러니까 저희가 호텔 식당에서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만났다는 것 보도를 해드렸고 오늘 조성은 씨가 공관까지 갔다는 것을 확인을 해드렸습니다. 물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시기상으로 사주 의혹과 이번 보도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그게 지금 호텔 식당에서 만났다는 그 8월 초는 그 당시 의혹 제보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번 공관 방문은 지난 2월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네. 처음 제보가 됐다는 6월보다 한참 전이긴 합니다. 다만 그런데 저희가 이 사실을 보도하게 된 거는 박 원장과 제보자 조 씨가 얼마나 긴밀하게 접촉이 있었는지를 놓고 야당에서는 이른바 이제 국정원 출입 기록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보를 전후에서도 국정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이 조 씨와 박 원장 측이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. 예. 네. 김 기자에게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이제 양측의 입장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충실히 또 김정우 기자가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자,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